저는 오늘 그 소녀상 설치, 한인회관 설치 문제 가지고 공청회를 진행을 맡은 한인회 김몽규 부회장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이 공청회가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이 애틀랜타 한인회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서로 다른 의견과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역사관과 우리가 처한 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삶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고 서로 자기 생각을 겸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무엇이 우리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무엇이 우리 애틀랜타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신중에 서로 자기 의견을 진솔하고 겸허하게 해주시기를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 하나에 대한 우리 애틀랜타 교민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고 정말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성 이사장님 나오셔서 오늘 공청회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한인회 이사장직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경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잠깐 동안 우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렸고요.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정치적 이슈나 우리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한 길이 과연 어디쯤 어디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소견, 우리가 이제 좀 더 바람직하게 우리 역사관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한인 사회에 저해되는 발언이나 선동적인 발언, 불미스러운 행동 등은 우리가 여기서 회장단에서 제안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포사회 어디까지나 찬반에서 화합된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동포사회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 동포사의 아름다운 우리 한인사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발표자는 each person에 대해서 2minute, 2분 동안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이 초과되면 우리 그 국회에서 얘기를 법사위원회식으로 2분 후에는 자동으로 마이크를 끄는 방법으로 우리가 타이머를 설정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질량을 가지고 의견을 내시면 다 같이 우리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절대 남을 헐뜯한다든가 우리 동포사회에 저해되는 의견을 배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행자 우리 사회자가 차근차근 한 분 한 분 초청해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공청회를 시작할 건데 오늘 공청회에서는 뭐 무슨 결론을 낸 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녀상을 한인회관에 설치하는 거에 대한 찬성 의견 있으신 분과 반대 의견 있으신 분이 각자의 의견을 갖다 발언해 주시고 또 상대방 의견을 좀 경청하는 자리를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자를 5명으로 지금 제안을 해서 받았는데 일단 제가 찬성 쪽에서 발언 한번 하시고 반대 쪽에서 발언 한번 하시고 지금 예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언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제가 타이머를 놓고 2분이 지나면은 알람이 울릴 테니까 그러면 발언을 끝나지 않았어도 중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찬성 의견을 가지신 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우리 그리고 전직 회장님이나 이런 그 직함 존칭을 안 쓰고 오늘은 교민으로서 의견 발표하는 거니까 존칭은 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성 의견 첫 번째 발표자는 김백규 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역사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신 거예요? 의장님, 서두 모두 발언이에요? 아니면 찬성 의견이 뭐예요? 찬성 의견. 찬성 의견 하신 거예요? 예. 그걸 좀 명확히 해서 진행이 사유를 해주세요. 예. 그럼 다음은 반대자 의견 중에서 우리 김일홍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33대 한인회장을 지낸 김일홍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땡스기빙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 이게 뭐 구속력은 없지만 전직 회장님들이 우리 이용규 회장님께서 추선을 하셔갖고 전직 회장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직 회장님 8분이 참석하셨는데 거기서 5분이 좀 반대 의견을 내셨고 또 그 반대 의견 그날 참석하지 않으신 우리 이상호 회장님은 오셨는데 반대 의견 하셨고 그 다음에 한인사회에 200만 불 장학금을 이번에 개척하신 박성근 회장님도 우리 이제 이용규 회장님이랑 독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인회관은 누구의 특정이나 특정 단체의 그런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놓으려고 그러면은 이사회 공청회 또 마지막으로 총회까지 의결을 해야 이 한인회관의 그 조그만 부지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누가 와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내주는 곳이 한인회관 아닙니다. 한인회 부지가 아시다시피 뭐 옛날에 한국학교 부지 가지고도 저희가 부지를 떼어주니 안 떼어주니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결국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동포사회 여러분들께서 마치 우리가 무슨 소녀상을 뭐 너무 안 된다 반대한다 이런 논조로 정치적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한인회관 부지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누구 개인고 특정 단체 이런 거 아닙니다. 솔직히 놀라고 그러면 도산 안창호나 여기 아틀란타에 가장 먼저 우리 이민 오신 윤치호 박사 이런 분들을 기리는 그런 적을 해야 되고 이제는 하드웨어식 교육을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식으로 교육을 해서 각자 다니면서 직접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소녀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자 의견 쪽에서 강미셸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셸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관심 많이 나타내 주시고 또 한인회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월남청정 유공자회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김일홍 한인 회장님 제가 당시에 이제 수석부회장을 지냈었어요. 우리 김일홍 회장님 그때 당시에 3.1절 운동 기념회 또 그다음에 8.15 광복 기념회 이런 거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인회관은 일정 단체나 뭐 어떤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녀상의 문제는 어떤 일정 단체나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틀란타 혹은 동남부에 사는 사람들 한인들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한인회관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사모에서도 오셨지만 우리 동포들이 지금 한 1000여 명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또 자세히 해주시겠지만 그만큼 소녀상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100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소녀상 설치를 원하시는 거면 이것은 우리 한인사회가 바라는 것들이고 그것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인회관이 어떻게 잘 활용돼야 하는지 그 목적을 가장 잘 부합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녀상이 이미 벌써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여기에 영구적으로 설치가 되고 또 성대하게 개막식을 해서 소녀상의 존재를
미국 사회, 또 한인 사회, 동남부 사회에 알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분을 다 안 쓰고 계신데? 이런 건 나중에 해드려. 오케이? 이분 짧은 거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반대자 의견 중에서 이상호님. 이상호입니다. 2분 동안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한 10분쯤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많고 이제 금년으로 50년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애틀란타라고 하는 데가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참 다정다감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 소녀상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공청회가 만들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공청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찬반을 얘기하기 전에 그 찬반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명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 이 말 없는 지지자들도 많이 있겠고 또 말 없는 반대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공청회를 통해서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인회장을 비롯해서 한인회 이사에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브룩헤븐에 소녀상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도시에 동상이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는 곳이지 이제 여기에 만약에 외관상으로 동상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한인회가 있는 곳에는 2개가 세워지는 참 처음의 네, 정리해 주시죠. 그래? 다 됐습니까? 예. 이게 저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동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는 것은 현재 한국이 여러 가지로 잘 일본을 이 말을 지금 내가 더듬어야 될 일이 시간이 있으니까 할 말을 못하고 그냥 나가지만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동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이 사회상이 일본을 뛰어넘느냐 하는 것이 이 80년 이후에 지금 일본을 이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저런 동상으로서 이길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걸 밖에 세우는 것보다는 중재적으로 이 회관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우재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재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47년 동안 목회를 했던 목사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2년 전에 이 아틀란타에 와서 은퇴를 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왜 찬성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아까 서두에서 역사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일본 후쿠오카 지방하고 자매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결혼을 해가지고 일본에 방문을 하니까 완전히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완전히 보수적이 돼가지고 기독교는 특별히 화합 아닙니까? 사랑하고. 그런데 그 회장을 했던 분이 저하고 같은 동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 그 일본의 압박을 몰라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사과를 하고, 그게 그 일본의 식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어떤 분인지 몰라요. 회의였는데 딱 갔는데 저희들을 보더니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왜 반대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의 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47년 동안 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이스라엘을 갔는데 제일 먼저 보여준 데가 어디냐면 홀로코스트입니다. 그 홀로코스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했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정리해 주시죠. 그렇게요. 기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홀로코스트를 보니까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도 있고 워싱턴에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어떤 세계적인 교류를 하더라도 그들은 민족 사과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우리 이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10위의 군사력을 가졌고 6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민족 사관을 굳게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공청회에 찬성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일님 나와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한인회의 그 손해상 절취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본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에 앞서가지고 한인회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뭐 어쨌든 찬성 반대를 떠나가지고 그 손해상 설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굉장히 그 어떤 그 토론과 그리고 어떤 걸 거쳐서 넘어야 되는데 그 설치 자체 이사회에 했던 것도 굉장히 졸속적으로 했고 이번 공청회만 해도 뭐 단시 2분씩 해가지고 몇 번 5명씩 해가지고 뭐 1시간 만에 끝낸다. 그것도 나를 사잡는 게 아니고 김치 축제 앞에 두고 그냥 빨리 해서 끝나는 거는 면피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그에 또 앞서가지고 저기 하면 벌써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데 저걸 세웠습니다. 저게 벌써 밑에 목발을 그리 하고 손해상을 세워놓고 이거는 그리고 분명히 한인 그 회장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분명히 자기는 허락을 안 했기 설치되기 때문에 치우게 하겠다고 공청회 전까지 치우게 하겠다는데 오늘 또 물어보니까 그냥 세운 사람이 치워야지 하고 발뺌을 합니다. 이거는 한인회에서 직무유기라고 보고 이게 찬성하든 반대를 떠나가지고 그건 상당히 그 한인회 회장과 임원진의 직무유기를 타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후손상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인가 하면은 제가 어떤 이런 요새 최근에 문제가 가지고 일본에 계시는 한국 교수님과 카톡을 주고 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요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의 그 일본인의 입장은 어떠냐 이것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일본에 사는 대부분들은 한일 관계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관계에서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뭐 이게 굉장히 하지만은 오히려 그게 더 나서고 하는 것이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상이라는 것이 정리해 주세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소녀상이라는 것이 그 민족사관을 말씀하시는데 민족사관을 대표하는 것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민족사관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일홍 회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식민지 시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윤주호 선생이나 도단한 장수 선생도 세우는 것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아니면 저 멀리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하는 거, 이게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반성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자는 이국자님.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의 의견을 다릅니다. 천명이 서명해서 그걸 꼭 놓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로프 타운에서 오신 두 인사님들 옛날에 테네시에서도 오시고 제가 알기에는 누기잔에서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있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놓는 것이 아니고 또 전주회장으로서 반대했다고 해서 이걸 꼭 넣어야 된다고 저는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유태인들은 그 교육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옛날 2차 전쟁 때 그 히틀러한테 그런 인간답지는 그런 고용을 당했는데 그 유태인들은 그 자녀들한테 저는 우리 2세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유태인의 교육 방법으로 너희 조상이 잘 못 오고 못 살았기 때문에 2차 전쟁 때 그렇게 히틀러한테 그런 구박을 당했다. 저는 일본을 이기려고 이걸 소녀상을 놓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을 떠나서 그 일본을 이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국을 66년도에 떠날 때는 진짜 코리아가 정말 창피했습니다. 저도 조상이 창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못 살고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 봐라. 저렇게 저 소녀들이 저걸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들처럼 유태인은 지금도 교육을 개최합니다. 너네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사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는 유태인들이 모든 전개를 잡고 있고 의료계통이나 또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끔찍을 못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이거 봐라. 저 소녀상을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저런 고용을 당했기 때문에 저걸 보고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고마운 건 아로프 스테이트에서 오신 두 회장님들 의견은 참 고맙습니다. 이런 의견은 당신네들 그 스테이트 가서 다시 한번 올려서 거기서 반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의견 발표자는 은병권님. 지난주에 아틀란타에서 중요한 행사가 두 곳에 있었는데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모임은 아틀란타 교민사회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산속의 스모키 마운틴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직전에 일본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친구들이 우리가 먼저 대동아 전쟁 때 일본 군들의 잔혹성을 따진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본 친구들이 너희들은 월남전에서 어떤 일을 했냐? 월남전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틀란타 한인회관의 소녀상 건립에 반대는 물론 일본 열도를 제외한 세계 어느 곳이라도 소녀상을 세울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소녀상 건립 문제는 지난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주요 사업이었지만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날로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는 이때에 바이든 정부와 함께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 삼각 동맹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에 아틀란타 한인회에서 소녀상을 건립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찬물을 끼얹을 뿐이 아니고 여기 대다수 분들이 미국 시민권자들인데 과연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3차례에 거쳐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개인의 집을 사고 팔 때에도 대금을 지불하고 서명을 하면 그것으로 땡입니다. 그러나 65년 박정희 정부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그 한국 경제가 오늘날 일어서면서 가장 그 시드머니를 받았지만 그 후 일본의 수상들이 바뀔 때마다 사과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두환 정부 역시 보상금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사과하기 전 아베 수상이 나 이후에는 사과할 수가 없다고 마지막에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100억이라는 보상금과 합의를 했지만 정의연이라는 윤미영 씨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제네바 협정에 그래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아틀란타 한인회관뿐이 아니고 일본 열도 이에 하는 관계라 합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는데 사인이 말씀하셨을 때 뭐를 물었습니까? 예, 일단 저기 발표를 먼저 듣는 시간이니까요. 일단 발표 끝나셨으니까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가 끝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관청석에서는 일단 여기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시간만 잘 지켜주시고 그 법원에서 모두를 끝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차례로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 찬성 의견이 있으신 분 발표자인데 캔디 선임.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 있으면 좀 떨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는 저기 아틀란타 새사무 일원의 한 멤버로서 저희 그 김백균 회장님께서 이제 그 일수공장에서 소녀상 관련 이야기를 한 다음에 부부품을 만들어서 한인회 그 의견을 이제 모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은 이제 731명 거의 800명 가까이 되었고 거기에 439명의 그 메시지를 남기신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그 내용을 이제 나누려고 이 자리에 참여하였거든요.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이 자리가 뭐 정치라던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치우침에 관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왔지만 이미 그런 내용이 전 발언자에 의해서 나와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서글픕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발표를 그러니까 구글 폼을 통해서 나온 의견의 그 유형을 보면은 건립 주체에 대한 감사와 응원이 있었고, 소녀상의 역사적 의미가 강조됐고, 반대하는 일부 할인에 대한 비난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상의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기억하자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네, 그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가 3.1 운동에 참여는 못하지만 소녀상 건립에 찬성하는데 기꺼이 참여하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신 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으므로 저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찬성 의견 마지막 발표자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반대 의견은 하나 정정할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이국자 회장님, 우리 이상호 회장님이 타지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아틀란타 사세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정치로 사과드렸어요. 타지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이상호 회장님이 전에 한인 회장 하셨다가 타지로 갔다가 다시 아틀란타. 사과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5분씩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반대 의견 계신 분은 4명만 신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 분 더 발표하실 분이 있으면 발표받고, 만약에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은 오늘 뭐 찬반 이런 의견만 받았는데 혹시 또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은 한 2분 신청 받아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즉각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나오시죠. 예, 발언은 한 2분 정도 우리가 듣는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미술협회 회장 박태현입니다. 저는 미술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시각적으로 작업을 갖다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상은 우리에게 가장 믿음을 주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믿게끔 할 정도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적인 심리 상태로서는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즉, 소녀상을 건립함으로써 우리는 아픈 그런 옛날에 가장 우리 인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소녀들의 짓밟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무슨 배상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되새기면서 행동으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애국심을 일으키자 하는 의미 속에서 조각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녀상을 건립할 때 우리 후손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 마음가짐을 달리 할 수 있고 항상 애국심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녀상을 건립함으로써 그 형태로 우리가 보는 것은 믿는 것인데, 보는 속에서 이 조각을 바라보는 것은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녀상을 한인회관에 건립함으로써 아픈 역사로 인해 더 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가. 따라서 저는 소녀상 건립을 대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번외로 지금 또 찬성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분 더 받을까요? 예, 나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시민 박병관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번에 기회가 돼서 불과 3개월 전에 독일 베를린에 갔다 왔습니다. 마라톤 데이 때문에. 그래서 마라톤 데이에서 투어 시간에 거기 가이드가
소녀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메모리를 파괴했습니다. 그 한 다운타운에. 그래서 우리도 여기 아틀란타도 그런 소녀상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있었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까 지금 저보다 먼저 발표하신 분이 미적인 면에 드렸는데 저도 그 동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냐면은 소녀상은 사실 하나의 그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구조물에 대해서 거기다 존경을 표하고 거기다 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소녀상을 그런 기억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뜻이 소녀상의 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소녀상이 지금 독일에는 하나 있는 것 같고도 독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데 아틀란타에 2개가 그 흔치 않은 미국 넓은 땅에 2개가 있다면은 어마어마한 일일 겁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찬성을 합니다. 특히 또 우리 한인 사회에서 이런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들 이렇게 허락하셔서 좋은 이 소녀상이 아틀란타에 또 조제 2개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긴 한데 뭐 한 분 정도 더 의견이 있으시면은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뭐 마치 뭐 소녀상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그 비하하고 폄하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녀상인데 저희 그 전직회장단에서는 한인 회관에는 공공장소고 또 여러 다민족이 오기 때문에 놓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한인 회장님께서 그렇게 많이 알리고 싶고 그렇게 많이 교육을 시키다고 하면은 본인이 둘러스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장소를 제공하시겠다. 거기 놨다가 언제든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옮겨가도 좋다. 그렇게 제의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는 누가 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우리 교민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데가 전 둘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전직 회장단에서 제의를 했고 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한인회관에 고집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우리 전직 회장님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소녀상이 브루케이븐시에 있는데 여기서 10마일 정도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소녀상을 놔서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되묻고 싶고요. 또 하나 여러분 중에 2층에 지금 한인회관 2층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뭐가 있습니까? 소녀상 그림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한인회장 재임할 때 8만 불을 들여서 독도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경상북도 독도 전시관에서 독도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해서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각 지역의 한인 사회에 그렇게 했는데 과연 어느 사람이 와서 그거를 갖다가 독도 전시관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관람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느꼈느냐? 없습니다. 미국 여기 지도자들 제가 그렇게 행사 때 오면은 그렇게 올라가서 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그 사람들. 왜?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데 개입 안 합니다. 막상 우리가 독도 전시관도 저렇게 무시하고 처박아 놨는데 여기에 예, 소녀상 물론 뜻도 좋고 의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한인회관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 발표하신다고요?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인회관은 한인의 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층에는 저 역시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방송을 들으니까 그릇을 기부해달라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래층에다가 놓는 것은 한인들의 심장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애들부터 마사다와 그 홀로코스트를 꼭 견학을 시킨대요. 그래서 군인들도 훈련을 마치면 반드시 마사다에 가서 나라를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인회관에다가 세워야 하는 이유는 한인들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야 한다고 저는 더 주장하고 역사적으로 아까 얘기했는데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한국민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당파가 있어요. 정리해 주세요. 그거를 생각해서 당파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어떤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민의 의식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반에 대한 그 불균형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1분만 아니 이제 그만 저기 하신 분들은 의견을 더 이상 안 받기로 하고요. 유진희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번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발표하실 분은 또 다음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이 자리가 뭐 영어로 자리는 아니까 여러분들 각자 맡은 곳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과연 한인 사회가 발전하는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올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리 라스트로 우리 이 기자님 모셔서 잠깐 2분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K뉴스 애틀란타 유진희 기자입니다. 먼저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일본이 한국 여성들을 정신대, 노동계약서에서 정신대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일이 위안부 일이었죠. 그러니까 정신대는 위안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분노하고 민족이 분노하는 겁니다. 누가 어느 부모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위안부로 딸을 보내겠어요? 정신대로 보냈는데 그 노동의 대가가 위안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또는 그 전에 고대 전쟁에서 많은 여성들이 농롱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 위안부들이 왜 전세적으로 등장이 됐냐면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메이저 전쟁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한국 위안부들, 필리핀 위안부들, 네덜란드 위안부들. 그래서 위안부라는 정체가 처음으로 밝혀진 게 한국 조선의 여성들이 아닙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네덜란드 할머니를 조명을 해서 이분이 위안부를 갔다. 그러고 난 뒤에 한국에서 많은 할머니들이 나도 위안부였다.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일본 군기지에 있던 여성들이 많이 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럼 필리핀은 왜 못하냐?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본에다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나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 드러내놓고 사과를 받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일입니까? 이번에 한인회에 설치되는 소녀상은 우리 한인들이 만들어낸 돈이 아니에요. 미국 인권 변호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인권의 상징으로 소녀상을 한인회관에 놨으면 좋겠다. 유언하시고 가셨어요. 자, 한인회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마르크스 동상 쓰러지는 거 봤고 독자들 동상 쓰러지는 거 봤습니다. 블랙본에 위치한 동상 주민들이 반대하면 언제 철수될지 모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네, 소녀상은 우리의 역사뿐만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걸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안타까운 역사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의 상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인회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에머리 아까 말씀하셨던 홀로코스트 그런데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도 소녀상이 들어가야 되고 인권의 상징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찬반을 나눈다는 얘기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월남참전용사에서는 소녀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개인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신 분도 반대하시게 하고 저희들이 카톡방에 125명의 카톡방이 있는데 우리 월남참전용사만 이분들이 자유스럽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많은 우리 전우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소녀상이 한인회관에 이렇게 존재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걸 보면서 정말 우리 과거가 이러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반대를 주장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일본에 계실 때 월남을 봐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성함 기억을 못하겠고 얼굴이 네 잠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월남참전용사로서 월남 전쟁에서 저희들이 5,099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00여 명의 병사들이 상위 병사로서 귀국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약 200만 명의 월남참전용사들이 후유증으로 전쟁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지금 애틀란타에 지금 우리 월남참전용사가 150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 중에서 후유증으로 고생해가지고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용사에서 KBS에서 한 달 전에 죄송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좀 오바됐지만 한 달 전에 판결이 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월남참전에서 우리 월남참전 병사들이 뭐 학살을 했고 비판적인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소송 중인데 결론이 나지도 않은데도 KBS 사장이 그거를 마치 우리 월남참전 병사들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해가지고 우리 월남참전 용사들이 서울에서 2만 명이 모집해가지고 KBS 방송 앞으로 갔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죄송합니다.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는데 애틀란타에서도 만약에 월남참전 용사들이 월남 전쟁 중에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구분하고 개별적으로라도 대화를 해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월남참전 회장으로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언에 부적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공식적인 의견은 다 마지막으로 듣는 걸로 하고요.